안녕하십니까? 과거와는 다른 학교 다시 쓰기 방법을 제안하는 학교 두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학교는 80년대에 고착화된 잔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고유의 교육 발전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 후 급증하는 인구수에 대응하기 위해 가성비 학교를 짓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것에 치중한 정책 과제는 표준 설계 도면을 나왔습니다. 학교 표준 설계 도면은 4.5, 7.2 모듈을 기본으로 장방향 교실과 편복도식의 조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양산되기만 한 표준 설계 도면은 계획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 없이 경직된 채로 고착화되어 모두 평이한 외관을 갖추게 했습니다. 당시 학교 공간이 학생들에게 맞지 않다는 문제점은 80년대에도 언급되고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던 문제는 최근 들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공간적 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인 고교학점제의 공간 조성 방향은 공간의 유연성과 복합성을 지원하고 공용 공간을 활용해서 학업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아있는 80년대 학교 공간들은 고교학점제와는 부적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용 공간의 개념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교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홈베이스, 복도뿐만 아니라 교실까지도 공용 공간으로 재정의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이용률이 높은 공용 공간이 홈베이스와 교과교실인 점을 파악했고 이들이 물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거점 인식이 높고 유연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갑갑한 모습에서 탈피하고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공간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넓은 공간을 제시하기보다는 움직임을 통해 넓어질 학교입니다. 평화로운 학교의 모습에 흥미를 더해주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직관적으로 보조하는 다시 쓰기로서 움직이는 학교를 제안합니다. 더 이상 교육은 고정된 하나의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 성장과 다양한 학습을 위해서 공간은 계속 모습을 달리해야 합니다. 교실이 움직이고 홈베이스가 열리는 학교는 어떨까요? 저희의 대상지는 중리중학교였습니다. 중리중학교는 80년대 표준설계도에 입각한 심심하고 고전적인 학교 설계의 보편적인 예시입니다. 답사 결과를 보자면 거점 공간 없이 무특징적으로 긴 교사가 2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과목의 특별교실임에도 불구하고 2개의 실로 다른 층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몇 차례 증축이 있었고 현재는 내진보강 중에 있었습니다. 중리중학교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교과 수업별 성격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무분별한 교실 확장이 있었고 감옥과 같은 인명과 학교 내 중간마당의 활용 부진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중리중학교 설계에 앞서 내진 보강이 우선이었습니다. 구조 보강으로서 H빔을 활용한 외부 프레임 보강 방법을 선택하였고 전면부와 후면부에서 구조 보강은 각각의 움직임을 고려했습니다. 본격적인 저희의 다시 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에는 모듈러 교실이 기차처럼 지나다니도록 하여 동선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 공간 확장을 지원합니다. 모듈러 교실은 언제든지 결합 가능한 알파룸으로서 기존의 교실이 갖는 한계를 해소하고 다양한 융합 수업을 원조합니다. H빔을 기준으로 레일이 부착되고 이를 따른 모듈러 교실은 수평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기계식 주차장에서 사용한 턴테이블을 H빔 노드에 위치시켜 수평 수직으로 방향 전환을 조금 더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자기보상 원리도 이용하였습니다. 리니어 모터를 적용시켜 H빔의 영구 좌석을 모듈러 교실 측에 레일과 리니어 모터를 부착하여 8mm 간격을 유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마찰 마모가 없어 진동, 소음을 줄이고 짧은 쉬는 시간 사이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특별교실의 비효율적인 분산 배치에 주목하여 적용해 보았습니다. 특정 교과 수업에서 필요로 하는 모듈러 교실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켜 공간 기능을 보충해주며 긴 복도에 의한 불필요한 동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동 교실을 통해 미술실에는 학생들의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음악실은 무대와 객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후면에는 각 학년별 학생들의 거점 공간인 홈베이스가 증축됩니다. 저희의 홈베이스는 복도 대면형으로 학년별 교과교실 앞에 위치시켜 교실이 늘어져 있는 중리중학교 특성에 적합하게 동선을 단축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또한 학년별 복층 형태로 홈베이스 내 계단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홈베이스의 무빙월은 드로우교를 참고하였습니다. 동력을 감소시켜주는 CWT와 축 부분 이동장치 트러리언이 주 부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빙월은 철제 프레임으로 구성하여 경량화하고 이를 통한 빛 효과를 활용하여 중간 마당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작동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주 동력 장치인 모터가 가동되면 트러니언의 톱니가 맞물리면서 CWT가 뒤로 회전하고 무빙월이 움직입니다. 동시에 중앙부에 연결되어 있던 와이어가 감기면서 모터의 부담을 줄여주고 벽이 가동되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홈베이스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의 모습입니다. 먼저 무빙월이 열리면 홈베이스는 외부로 확장되어 개방감을 주고 내 외부 연계성을 높입니다. 학생들은 열린 무빙월을 테라스 삼아 창문으로만 보던 외부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중간 마당에서는 무빙월의 프레임에 맞게 그늘이 생기며 학생들에게 색다른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무빙월이 천장이 된 중간 마당은 하나의 이벤트 영역이 되어 동아리 혹은 짧은 행사를 즐기기 좋은 공간이 됩니다. 프레임화된 무빙월은 불규칙적인 보이드를 통해 우연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닫힌 무빙월은 학교의 다채로운 인면의 일부로 작용합니다. 무빙월의 프레임과 천장은 빛을 다양한 측면에서 투과하여 내부 공간을 풍성하게 합니다. 다음은 레일과 무빙월을 적용한 중리중학교 3층 평면도입니다. 주로 특별교실 앞에 모듈러 교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복도 쪽으로 홈베이스가 증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베이스는 학교의 공간적 여유 상황에 따라 여러 규모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학교는 더 이상 멈춘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움직이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시쓰기는 가장 표징적인 80년대 학교 건축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규모의 학교에 보편화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중리중학교를 시작으로 고정적인 학교를 탈피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학교가 더 많아지길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안중에서 학교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학교 프로젝트들이 예상 외로 이 결선까지 올라온 작품은 거의 없었어요. 프로젝트가 유일했었던가? 그랬던 것 같죠. 네, 학교 관련해서는 이 프로젝트가 유일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왜 이 프로젝트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프로젝트로 뽑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발표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안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레일을 이용해가지고 그 모듈러 건축이라는 걸로 필요성에 따라서 유연하게 플렉서빌리티를 보여주시고 그 또 하나는 약간 키네틱 건축을 활용해가지고 되면 그 야외 공간이 그 실내까지는 아니더라도 캐노피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날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점유율을 높이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두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 적용 가능한 어떤 그 기술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 학교 건축물은 증축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수요가 필요하다면은 굳이 레일 해가지고 안 하고 다 증축을 해가지고 홈베이스를 늘려서 발코니처럼 이렇게 늘려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게 움직이면은 이게 어떤 그 투자 대비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좀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듈러를 통해 가지고 레일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는 좀 그냥 흥미롭긴 한데 흥미 이상의 어떤 가치가 있을까를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고요. 이 키네틱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오고 하는 거는
진짜 당장 이렇게 활용해도 좋겠다. 저뭐 딸만 하더라도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비 오면은 운동장에서 못 노는데 그걸 너무 아쉬워하고 막 이러는데 이것만 있으면 미리 사용해가지고 야외 공간, 장소를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학교에 활용 가능한 해볼 만한 이런 어떤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그 모듈러의 어떤 가치, 이 웨이를 통해 가지고 그 가치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로 삼았던 중2 중학교를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던 표준 설계 도면에 가장 가까운 학교로 학교들이 그저 나열되기만 해서 좌우로 늘어지기만 한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가 길고 동선이 길어지면서 고교 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에는 별로 맞지 않는 학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동선의 효율화를 꽤 하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테라스로 확장을 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교실이 직접 움직이면서 뭔가 학생들과 함께 이동도 하고 숨도 쉬는 그런 생명감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었다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변화에 이어서 하나로 고정된 어느 공간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새로움을 주는 그런 공간 변화가 있다는 것에 초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학교를 다시 이제 쓰는 프로젝트가 되게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많은 프로젝트들은 그 출산율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 학생 수 자체가 줄어드니까 80년대에 지어둔 학교 건물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유휴 공간이 많다던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단순히 유휴 공간이 많아서 그럼 뭐 다른 걸로 쓰자던가 뭐 노인정이랑 같이 쓰자던가 뭐 이런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약간 이걸 더 찾아봤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냥 까먹고 말았는데, 이 프로젝트에 제가 약간 흥미로웠던 점이 80년대 저런 표준 교실과 저런 학교 유형을 만들었을 때는 그때의 어떤 교육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교육 제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여기 아까 고교 학점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사실은 고교 학점제는 이런 게 정확히, 저 이제 옛날에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를 막연히 들으면서 요즘은 학생들이 되게 이동을 많이 하면서 수업을 하나, 그냥 그런 궁금증도 들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한 교실에서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그 유형이 나왔던 시대의 교육관이나 커리큘럼과 달리 지금은 이 소프트웨어 교육관이나 그 교육 과정이 바뀌었으니 그거에 맞춰서 학교 공간을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다른 학교 프로젝트는 별로가 아니라 없었어요. 다 그냥 유휴 공간이라든가 그런 물리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동선의 효율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면 동선의 효율화는 그냥 여기도 보면 한 층에 2학년 1반부터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뭐 학생이 꼭 반을 나눠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를 미국에서 좀 다녔는데 그냥 반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냥 어떤 수업은 어디 가서 듣는 거고, 아침이랑 저녁에만 그냥 다 학교 왔나 가나만 체크할 때만 홈룸에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디서 모여서 이렇게 듣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차원, 그렇게 봤을 때 동선의 효율화나 뭐 이런 이유로 저렇게 과대하게 저렇게 막 움직이는 뭐 교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합당한 그런 어떤 디자인 전략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좀 있었고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뭐 그 드로브리지도 내려놓으면 되지, 저거 굳이 올렸다 내렸다 해야 좀 닫았을 때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나 막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약간 있긴 한데, 어쨌건 그 단순한 공간적인 뭐 이렇게 뭐 잉여라던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교육 제도가 바뀌었으니 그거에 맞게끔 공간도 업데이트하자는 차원의 접근은 이제 되게 흥미롭고, 그래서 이제 2차 심사를 보고 싶었던 건데, 뭐 저는 워낙 그런 거 좋아하니까 움직이고 이런 거 물론 너무 좋은데 그게 그렇게 타당한가, 이제 그거에는 아직도 좀 의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동선의 효율화라는 게 약간
비약적으로 들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실제로 학생들의 동선이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모듈러 교실이란 비품실이 될 수도 있고 미디어실이 될 수도 있고 도서실이 될 수도 있고 때문에 학습 보조 차원의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러 교실이 특정 학년에게만 존재하기보다는 위아래로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면서 3학년에게도 가고 2학년에게도 가고 수학 교실로도 가고 국어 교실로도 가고 이런 공통 비품과 여러 교실로 원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 중리중학교에는 음악실과 미술실 같은 특별교실에 적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학생들을 보면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이런 활동이 되게 활발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는 음악실이라면 밴드부가 있고 미술실이라면 전시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밴드부 공연이라고 하면은 그거를 강당에서 운영을 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 음악 기구 자체가 무겁고 예민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그 밴드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보자 한번 그렇게 해서 붙였던 부분도 있고 미술실 같은 경우에도 작품을 옮기면 파손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술실 자체에 교육 공간도 있고 미술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미술실을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만약에 그러면 일반 교실에 붙는다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고교학점제 자체가 학교 형태가 변형이 된 것도 있는데 학습 방법에도 변화가 있어서 토론이라던가 이런 학생들 사이에 의사소통의 중요도를 좀 요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에는 이제 교실에는 책걸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팀플 활동이라던가 모둠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부 공간, 그 모듈러 교실 여부 공간에서 회의를 하거나 학생들끼리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또 더 나아가자면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이 중리중학교 저희가 발표에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그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중리중학교 도서관 자체가 뒷동의 제일 위층에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성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 모듈러 자체를 이동 도서관이라던가 이런 점으로 생각을 해서 밤마다 미니 도서관을 적용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